안녕하십니까. 애플이제 조용석입니다. 야, 요즘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너무 습하고 덥지 않나요? 그런데 꼭 홍콩 날씨가 이래요. 홍콩 날씨가. 제가 홍콩 출장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홍콩은 제가 하여튼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그래서 홍콩 날씨가 가보면은 땀도 많이 나고 하루에 샤워 안 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요. 하여튼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그런데 또 이태리는 정반대예요. 이태리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7, 8월 달이 되면은 이게 장난 아닙니다. 더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이태리가. 그래서 얘네들은 8월 한 달 동안은 모두 휴가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지겠죠. 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 명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 7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1월 달을 아주 핫하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건들이 아주 가격폭이 저렴하게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 이거 팔고 자기네들 휴가 가려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4도가량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하여튼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름 감기가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강에서 저번 주 강의에서 국내 마케터들이 모든 사람의 실패 원인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90%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하여튼 우리나라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들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90%가 이 브랜드 마케팅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하고도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애플이제 몰 프로그램이 1단계 이제 셀러, 2단계 딜러가 됩시다. 3단계 1인 유럽 명품 브랜드 창업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겠죠.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마케터들이 이야기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을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9,900원. 네? 29,000원짜리가 왜 29,000원짜리가 잘 팔릴까?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동대문이랄지 뭐 이렇게 흥인시장이랄지 이런 데 가보면 호떡 팔죠, 호떡. 호떡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유럽 명품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웬 호떡? 가면은 뭐 씨앗 호떡 뭐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집은 2,500원에 파는데 줄을 서 있어, 호떡집에. 여러분 그거 보셨죠? 동대문 같은데. 뭐 까베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데는 호떡을 1,000원, 1,500원에 파는데 텅텅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은 좀 뭐고, 사람이 그냥 드문드문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2,500원짜리 그 호떡을 왜 잘 팔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9,000원짜리하고 9,900원짜리하고 29,000원짜리가 왜 잘 팔리는가 더. 똑같은 호떡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드 마케팅을 가장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브랜드 플러스 마케팅이거든요. 이 브랜드를 마케팅, 그 홍보 판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한번 정의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란 소비자들 제가 구강에서 그 이야기 했죠. 메슬로 5단계 욕구설이라는 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나라든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아니면 미개 국가든 층이라는 게 꽉 있습니다.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게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근데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중류층이 기반으로 베이스를 해서 이 단 몇 프로의 상류층들이 국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국가를.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머천다이징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라면 소비자의 심리는 그것을 제가 소비자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의 심리는 여러분들도 소비자잖아요. 저도 소비자고 여러분들도 소비자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심리는 한 번 선택했던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소비자로서 높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상품을 샀는데 진짜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제가 너무 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더 쉽게 말하면은 그 브랜드의 가격에 무관하게 다시 그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 그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의 인지도는 높아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가면은 그 브랜드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템에 있어서는. 이게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브랜드 마케팅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잘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IMF가 오든 2008년대 금융위기가 오든 아니면 지금 이제 불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기라고. 불경기가 오든 기본적인 매출은 꼭 가지고 갑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인 우리나라 국내 마케터들이 하는 이야기가 브랜드 마케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실패합니다라고 90%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지금 중 강의하면서 또 제가 글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브랜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를 마켓 유럽 명품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켜서 나만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어리어 마케팅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별 판매 전략을 수립을 잘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심플러서티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뭘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온포인트가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원부자재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케팅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브랜드 마케팅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자기 브랜드만의 마케팅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저 사람, 조용수. 저 사람 뭐야? 키워드가?
비니 쓰고, 매일 중강의할 때 비니 쓰고 오니까, 비니 쓰면은 조영석이가, 애프리제몰에 조영석이가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자, 디자인 원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 뭐, 심볼, 컬러, 이런 비주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옛날에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NIK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게 브랜드 마케팅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나이키 매장 가셔가지고, 간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것만 돼 있잖아요, 이것만. 나이키 심볼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심플하게. 이러한 원포인트를 이야기를. 몽클레어? 몽클레어 여러분들이 몽클레어 옷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왼쪽 어깨 팔 위에 몽클레어 마크가 딱 있습니다. 그것 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턴 아일랜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디자인 원포인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부자재 퀄리티. 이건 다 디자인 원포인트 잘했는데, 소비자가 구매하고 나서 온단이랄지, 그 다음에 부자재, 뭐, 찌퍼랄지, 뭐, 똑딱이랄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구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댓글에다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오! 이게 온부자재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옷을 착용해 보니까 너무 이게 핏이 잘 맞고 좋아. 이게 잘 돼야 되는. 그래야지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마케팅 키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하다. 소비자 잠재 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심플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 슈즈. 그다음에 요즘 TV 광고 CF에 뭐가 잘 많이 나오죠? 여름이다 보니까 쿨 에어. 그 하나로 매출을 치고 달려갑니다. 그거 하나.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잘 돼 있어야지만이 소비자는 잠재의식적으로 그 브랜드를 머릿속에서 기억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브랜드에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성심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했던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야, 정말 진짜 저 브랜드 제가요. 그 브랜드 처음 나왔을 때 야, 정말 잘한다. 근데 어떻게 그 가격에 팔지? 저희 그 생각했습니다. 그죠? 리틀 브랜따노, 이랜드, 여러분들 헌트 뭐 생각나시죠? 인테리어는 헌트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밖에서 봤을 때 그 비주얼은 야, 저 브랜드 들어가면은 저 샵에 들어가면은 옷이 비싸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반 내셔널 브랜드에서 가령 예를 들어 6만 원, 7만 원, 8만 원에 팔고 있는 것을 2만 9천 원에 파는 거야.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옷을 구매해 가지고 입어 보니까 이건 내셔널 브랜드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소재가 좋은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랜드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해서 뭐 리틀 이랜드 같은 경우는 얘들 옷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9,000원, 8,000원, 비싸봐야 13,000원. 근데 이 옷 퀄리티가 좋은 거야. 무지하게 원부자재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 가격에 만들지? 어떻게? 인가공비가 도대체 얼마며
이 원단이 도대체 얼마짜린데 이렇게 만들지? 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원단들 있죠. 재고 원단들. 재고 원단들을 좋은 원단만 싹쓸이를 하는 거야. 이랜드에서. 그래서 그 원단 가지고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팔면 회사의 마진율, 수익률은 어떻게 됐죠? 적어지겠죠. 아무리 싸게 파니까. 그런데 박리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시장을 넓혀가는 겁니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랜드가 그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의 최고수는 이랜드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랜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1인 브랜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셀럽이 됐든 아니면 딜러가 됐든 여러분들은 자기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의 그릇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진짜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게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은 저하고의 같이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도 상당한, 상당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시면 안 그런다고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장인 투잡 연구소 에서 여러분들에게 댓글 다신 분들에게 별다방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별다방 커피 제가 쏘겠습니다. 바로 내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어오는 저희가 강의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큰 나무가 있으면은 큰 나무 옆에 뭐가 있죠? 장가지들이 있잖아요. 장가지들. 그래서 그 장가지들도 모든 장가지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요. 진짜 중요한 장가지만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왜냐면은 29,000원짜리가 더 잘 팔린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전략적인 포인트. 첫 번째, 소비자가 싸다는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들은 소비자한테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절대적인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 야, 진짜 이 가격 맞아? 이럴 정도로 싸다는 느낌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다는 느낌의 소비자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왜 싸다는 느낌을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싸다는 느낌을 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싸다는 느낌을 줄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싸다는 소비자 심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10년 전, 아니 20년 전 국내 제품이 됐던 중국 제품이 됐던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왔던 상품이 됐던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5천원, 만원 하면은 막 싸다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통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유통이 흐름이 따라간다고 제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지금은 어떤 유통들이 잘 되고 어떤 유통들이 안 되고 이 어떤 유통들이 한물 같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통은 폐업 브랜드 뭐 70% 할인, 구도 처리 브랜드 뭐 저가 판매, 다음에 땡처리 이벤트 하면은 막 그 뭐 한 달 행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몰렸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유통이었습니다. 5,000원, 만원 균일가 판매, 전 품목 만원 균일가 판매 하면 여러분들이 막 줄 섰습니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동네에 가보시면은 어 재고 처분 90% 할인 그런 샵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담에 30일 할인, 70에서 90% 할인, 이벤트, 한 달, 30일 이벤트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거 여러분들 사러 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가 그 상품들 보면은 싸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나요? 한번 달아줘 보세요. 한번 댓글로. 여러분. 싸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지금 현재의 소비자들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면은 싸다고 느끼는, 왜냐면 제가 자꾸 브랜드 마케팅 전략 포인트에서 싸다는 느낌을 주는 승부를 걸으라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확 변했습니다. 어떤 것을 싸다고 느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싸다고 느낄까요? 소비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팅이 잘 돼 있는 상품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할게요. 구찌 백화점에 가보니까 300만 원에 팔고 있어. 300만 원에 백 하나를. 근데 이걸 50% 할인해가지고 50만 원에 판대. 아니 150만 원에 죄송합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에 판대. 50% 할인해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줄을 서버립니다. 아침에요. 백화점 문 열기도 전에 진짜 100m, 2m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이 그렇죠, 샤넬. 발망도 명동에서 그런 적이 있고 몇 년 전에. 한정판인가요, 그때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브랜딩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상품이 30%, 50% 세일을 했을 때 소비자가 잠재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브랜드의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소비자들은 싸다고 느낍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러다 보니까 유통이 폐업 브랜드 70% 이벤트, 30일 이벤트 이건 안 되잖아요, 장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명품 50% 할인 3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찬스를 드립니다. 그러면 줄 서버릴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싸다는 느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그 탐포드 그 명함 지갑 있죠. 카드 지갑. 이게 지금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25만 원에 판다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올려보세요. 아니, 날개 돋친 듯 팔릴 거 아닙니까? 왜? 소비자들 인식에는 6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이 싸면은 그게 싸다는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그 싸다는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1강에서 우리나라 국내 유통시장 트렌드 흐름 분석이라는 것을 했을 겁니다. 1강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1강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전략적 포인트 두 번째. 가격으로 브랜딩하라. 가격으로. 제가 호떡 이야기했죠. 2,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어떤 집이 줄 서 있는가? 2,500원짜리 호떡집이요. 줄 서가지고 계속 그 줄이 끊이지가 않아. 끊이지가 않아. 이게 바로 그건 이제 브랜딩은 아닌데 그러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가격으로 브랜딩하라. 제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홍대에다가 매장을 냈습니다. 왜냐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홍대에 매장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야, 좋은 상권에다가 매장 냈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죠. 오케이 하자고요. 아우, 진짜 좋은 상권에다가 매장 냈네. 홍대니까. 2019년도입니다. 그때. 하루에 한 150 정도 팔렸나? 홍대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 정도 팔면은 안 되는 매장입니다. 제가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한 3, 400 팔려야 되는 매장입니다. 그게. 그럼 150 팔리면은요, 말도 못 합니다. 안 팔렸다는 거.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판매사원 쓰죠. 월세 내죠. 그 다음에 또 일반 관리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홍보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는 150 팔면 한 달이면 얼마죠?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럼 원가 해가지고 영업 이익 내고 일반 관리비 쓰고 경상이익 내고 하면은 거의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매출입니다. 이 매출은. 그래서 한 300 팔아야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50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 매장에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우리 매장에서 하루에 150 팔았다면 손님이 몇 분 오셨을까요? 그거 맞춰보세요, 한번. 몇 분 오셨을까요? 150 팔았다면. 아마 몇 분 오셨는가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은, 아, 그 매장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거 한번 댓글로 주시면은 정답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그 사례를 하겠습니다. 몇 분 오셨을까요? 제가 답을 오고 나서 정답 맞히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5분이라고 하셨네. 이분 틀렸어요. 이분 틀렸어. 5분. 불과 3명, 많아봐야 4명입니다. 그러면은 매제 하루에 3분에서 한 4분이 오셔가지고 150, 저희는 이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매출이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매장에 손님 없는 겁니다. 한산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매장을 접고 다른 데로 가야 돼? 아니면 여기서 매장을 늘려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2019년도 한 해 한 20개까지 매장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20개까지. 전국으로. 전국으로. 근데 이분 그 5분이라고 쓰신 분 있죠, 댓글에. 이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 그거 제가 내일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내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유럽 명품을, 그것도 유럽 상품들을 5분에서, 아니, 3분에서 4분이 오셔가지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야, 좋다. 왜냐면은 저희가 칼라로 제가 비주얼 머천다이징으로 제가 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면은 유럽 명품들이니까 뭐, 구찌, 뭐, 페레가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품은 다 좋잖아요. 그 브랜드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부자재 퀄리티는 다 맞췄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냐. Enjoy your European style. 딱 그거 하나로 갔습니다. Enjoy your European style. 그거 하나로 갔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세 분 오면 공통적으로 80% 가는 말이 있습니다. 야, 참 매장 이쁘다. 분위기도 너무 좋다. 야, 사고 싶다. 하면서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아마 그 장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미쳐 죽습니다. 미쳐 죽어. 그 말하고 나면 아예 그냥 조용히 나가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아, 좋다. 진짜 사고 싶다 하면서 나가. 그건 어떤 결과냐면요. 어떤 결과냐면은 홍대라는 에어리어 마케팅 분석이 첫째는 안 됐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저의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에어리어 마케팅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판매를 해도 에어리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월별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타겟층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잘 자기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가격이다. 상류층을 공략을 할 것인가, 중류층을 공략을 할 것인가, 하류층을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홍대 주변을 한번 가보세요. 상권을 한번. 전부 다 저가들만 팔고 있습니다. 저가들.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홍대가 명품이 안 된 거예요. 가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번 더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지금 현 단계에서 30%에서 40%까지 다운시켜버리자. 그럼 판매가 되겠지. 한 3, 400 올라오겠지. 매출이. 그래가지고 30%에서 40% 가격택을 전부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딱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창에다 윈도우에다가 페이스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페이스 디스플레이, 아니,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 저가 판매. 왜 밖에서 보면은 너무 샵이 이쁘고 하니까 저기는 비쌀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매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퀘스천. 매출 얼마 올라왔을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맞춰줘. 근접한 사람에게 제가 쏘겠습니다. 한번 맞춰봐 주세요. 제가 하루에 한 150 팔았거든요. 근데 3, 400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하루에. 진짜, 진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가지고 얼마를, 더 잘 팔았을까? 아니면 더 못 팔았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150 팔아가지고 그때 얼마 판지 아세요? 60에서 70만 원.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그래서 매출 안 나온다 해가지고 가격을 자꾸 내리다 보면요,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려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강의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태리 밀라노에 구두 공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방이라는 데는 보통 2대, 3대 이렇게 내려온 샵들입니다. 자기가 수제 구두를 만드는 공방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에는 공방들이 많습니다. 아이템도 많습니다. 의류하는 공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잡화, 시계는 진짜 좋아요. 공방에서 산 게. 여러분들 브레게, 프랭크 뮬러, 뭐 파텍, 뭐 이런 것들 롤렉스 사시죠? 이태리 그 시계 하는 공방 가서 사면요. 진짜 그거 못지않게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구두 공방에서 가격대가 5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공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저도 그 구두 공방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가격을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가격을 업을 시키니까 매출이 5배 이상이 푹 뛰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진짜 뭘까? 이것은 오로지 소비자 심리 분석하는 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지 않고서 내 타켓을 잡아가지고 물건을 판다는 것은 진짜 이건 아, 불구덩이에 쳐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꾸로. 이거 이태리 밀라노 구두공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구두 공방에서 5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신발을 팔아요. 판매를 해요. 이 공방이. 왜 우리 그 카파드, 대부에서도 보면은 그 대부가 꼭 가는 그 양복집이 있잖아요. 양복집. 거기가 브랜드가 아닙니다. 공방입니다. 복대가라고 이제 이태리어는 복대가라고 하는 거기 가서 꼭 맞춰. 그 집은 진짜 3대째 내려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유층들이 인정을 하는 집입니다. 그 집들이. 그 집 가서 꼭 그 맞춥니다. 이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에서 한 70, 80만 원대 판매하는 이 구두 공방이라면은 이 공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벤트를 합니다.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런 때 단 하루 이벤트를 합니다. 70만 원짜리 구두를 20만 원, 30만 원대 판매하겠습니다. 딱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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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브랜드 마케팅 전략적 포인트 안에 싸다는 것에 제가 집중을 시켜라고 이야기했죠. 싸다는 것에. 그 싸다는 의미가 10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파는 것이 싸다는 겁니다. 5천 원, 만 원에 파는 게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그 부분에 그 포인트에 집중을 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줄을 서버릴 거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 저도 처음에 인터넷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가라고 해도 가격이 뭐 몇만 원대 차이가 나면은 뭐 파는 쪽에서 뭐 자기 수수료를 좀 뭐 줄이고 이렇게 해서 파는 모양이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최저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유럽 명품 사업을 하는 제가 봤을 때 저건 원가에 거의 버금가는 가격이야 보니까 야 저걸 저 가격대에 판다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저거 짝퉁이구나 짝퉁이라고 생각하고 100% 그리고 또 100% 짝퉁이라고 또 봐도 무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트리플 A인데 짝퉁이죠. 홍콩에서 건너온 건데 트리플 A야. A가 3개라는 거죠. 짝퉁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어이가 없어. 트리플 A가 어디가 있습니까? 짝퉁은 다 같은 짝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명품의 이미지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명품의 이미지. 자신감입니다. 명품을 딱 걸치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세일을 해가지고 샀던 아니면 이벤트 행사장에 가가지고 명품 정품을 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의 표출입니다. 24시간이야. 24분밖에 근데, 안 돼. 그런데, 짱님, 저, 마이크를 좀 꺼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짝퉁 트리플 A를 사가지고 나 이거 트리플 A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짝퉁은 트리플 A가 아니라 다 짝퉁인 겁니다. 트리플 A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 가지고 가다가 비 오면은 가짜는 머리 위에다가 쓰고 진짜는 가슴에 오리지널은 가슴에 품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셀럽들하고 본부장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최고가로 간다. 최고가로 가서 거기서 할인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벤트 한다. 예. 소비자들이 싸다고 하는 느낌에 경쟁을 해야 된다. 승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요, 3개월 뒤에 가로수길에다가 또 오픈했습니다. 가로수길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히 역발상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역발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백화점 가격보다도, 백화점 3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격을 330만 원을 걸었어요. 가격 택을. 330만 원 딱 걸어놓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80%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거 짝퉁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다른데 어디 매장 가가지고 사면은 이거 짝퉁 아니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7, 80%입니다. 그래서 330만 원 딱 걸어놨습니다. 거기에서 30%에서 40%까지 제가 세일을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왜 같은 제품인데 29,000원짜리가 더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루에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이것도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한 달 매출이 몇 억이 가버립니다. 몇 억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불경기일 때 이 명품이 차고 올라간다는 거. 금융위기가 오든 IMF가 오든 불경기이든 그래서 명품은 팔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삼각형 경제적인 분류를 했잖아요. 층에 대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그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류층이 참 다양합니다. 중류층에서도 중상이 있고 중중이 있고 중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잘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렸죠. 자, 짜자잔. 브랜딩 마케팅 전략 포인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포장에 승부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거나 비즈니스에서 처음 만나면은 뭐가 중요해? 첫인상이 중요하죠. 퍼스트 임프레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장에 승부 걸어라. 진짜 가치가 있는 상품이 포장이 안 돼 버리면은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일본하고 홍콩은 거의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 가가지고 도부백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부백화점. 도부백화점 가가지고 식료품 코너로 가니까, 진열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기도 했고, 진열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짱인 거예요. 진열이 짱이지만 더 돋보이는 것은 도부백화점 식료품 코너 가니까
포장이, 야, 얘네들 진짜 잘하는구나, 포장. 일본 애들이요.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포장이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포장만 봐도, 야, 이게 맛나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건 뭐냐면은,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성이.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품에 대한 제품 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그러면은 이 포장으로, 야, 우리가 포장을 어떻게 해서, 포장은 근데 심플하고, 어떤 포장에서 지적인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포장도 잘 해야 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상품이 예를 들어서 백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로지스틱,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접 소비자에게 30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소비자에게는 저희가 직접 차를 가지고 그 주소까지 가가지고 직접 배달을 하려고. 왜냐면 포장이라는 것도 정성입니다, 정성.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쇼핑몰 셀럽들 모집하고 하니까 저희가 화장품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기초 화장품 같은 거 수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식약청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신고할 서류가 많고 성분 검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물로 기초 화장품을 사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저희가 수입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떤 그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 화장품을 하려고요. 저도 하려고. 애뿌리제라는 이름하고 화해참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이제 화장품 여러 가지 써보는데, 리놀이, 리놀이라는 천연 원료로 쓴 리놀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었는데, 3일 만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딱 그 리놀이라는 천연 원료를 가지고 3일을, 그것도 저녁만 조금씩 찍어 제 얼굴 발랐는데, 얼굴이 색이 틀려지는 거예요. 효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 니놀이라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니놀이라는 제품 쳐보시면은, 이 니놀이라는 원료가 양말, 의류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쳐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니놀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요. 이건 진짜 화장품 포장이 아닌 거야.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에 사라고 그래도 판매를 해도 안 팔릴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원료가. 저도 지금 저녁마다 쓰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안 팔리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온부자재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이 포장이 또 안 돼버리면은요, 비주얼이 안 돼버리면은, 제품이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해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디자인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자인을 좀 구상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기초 화장품도 저희가 제 쇼핑몰에 올려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2일강은 에어리어 마케팅 기법으로 진짜 빵원에서 1,000만 원 벌어가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즉, 다시 말해서 딜러가 되자는 겁니다. 딜러가.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